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은 최저가 트럭도 아니고 뭐 기타 뭐 차주 촬영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로 또 이제 개발해낸 저희만의 또 뉴 코너죠. 예, 넘버 3. 넘버 3 장명이 아주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사실 촬영이나 뭐 대본 짜는 거나 네. 구상이나 피처리 해주세요. 넘버 3가 뭔지 일단 먼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최저가 트럭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네. 차주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차를 만들 때 좀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솔직히 놓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이걸 안 찍었었죠. 네네네. 제가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갖고 차량 계약서나 위스탁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드렸지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이제 그 넘버 시세. 넘버 시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고는 말씀드렸지. 네, 예고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려서 촬영에 관련돼 갖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직접적으로 촬영 안 했다고 사람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넘버에 대해서 이제 매월 중순마다 대략적으로 뭐 저번 달은 이래 했었다. 최근에는 이 넘버 시세가 어떻게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만 하면 너무 짧고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중순에서 중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화물차 그리고 지입 관련 뭐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간추리고 또 저희만 알고 있는 또 소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나 아니면 뭐 Q&A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넘버 3예요. 네, 사실 이제 장명도 힘들어. 그런 기분. 네,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여기가 어디냐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 바로 이제 건너편에 미사리 조종 경기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또 사무실에서 하면 또 재미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야외로 나와 봤어요. 뭐 나중에는 의자를 좀 가지고 오면은 이 조종 경기장 안쪽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괜찮다. 그렇죠. 제 차에 또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또 의자가 딱히 없는 관계로 그냥 벤치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 볼게요. 네. 네, 어쨌든 넘버 3 네. 1회차 먼저 갈 건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넘버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뭐 저번 달이랑 이번 달 중순까지 해서 좀 어땠습니까? 넘버 시세가 지금 이제 약간 휴식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휴식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세도 아니고 하락세도 아니고 네. 살짝 휴식기인데 네네. 이번 연도 1월달, 2월달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세를 가졌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달 초까지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그 거래 시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개별 거래 시세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시세나 아니 용달 시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별 시세를 먼저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한 3,300에서 많게는 3,5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통 한 3천 중반대. 네. 네. 물론 이제 그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이제 값어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더 그 낮을 것이고 네.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더 높을 것이고 이 부분은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뭐 넘버를 싸게 파는 사람이 있다면은 막 무조건 이 시세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개별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넘버기 때문에 내가 뭐 1,500에도 팔 수가 있고 2,000에도 팔 수가 있고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은 그렇게 거래가 하는 거는 절대 높다 낮다를 절대적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천 중반. 근데 이제 시세를 보면은 저번 달이나 저번 달이나 아니면은 뭐 연초나 비교해봤을 때 좀 어떤 수치인가요? 연초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 네, 왜냐면 지금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더 올라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체감상 불과 이제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2,900에서 3,000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 넘버를 임대했을 경우에 금액은 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상적으로 저렴하게 하면은 뭐 한 600선에서도 거래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높게 보면은 한 800 이 정도까지도 지금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이 번호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택시나 개별 뭐 화물 시세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재화의 가치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람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가치는 내려가겠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제 화물 시장이 참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제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갖고 택배 시장이나 물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호판을 구하기 힘들어져서 그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각자 번호판의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요율에 따라 갖고도 금액이 추가적으로 변동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뭐 이 팀장이 600이다. 근데 내가 알아본 데가 요율이 60%짜리인데 800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이 이랬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좀 난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세를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하고 있는 채널로서 지금 이쯤에서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서 이 정도 금액이 가장 낮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넘버는 지금 뭐 매도라기보단 매수를 할 경우에는 한 3천 중반대를 바라보는 게 좋고, 일반 임대다라고 하면 600 정도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0에서 800 사이 러프하게 잡아야 됩니다. 러프하게 잡고, 예, 알겠습니다. 넘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소식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좀 적은 주제로 조금 길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식들 때문에 좀 간추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Q&A 남겨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정 매체라든가 업체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영상으로서 수익이 나오긴 합니다. 뭐 몇천 원, 뭐 몇백 원 나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총수익이 10,000원 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10,000원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익이 10,000원이나 넘었어요. 네, 그런 걸 저희가 무단으로 또 이제 도용하지는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주변에 있는 인력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그리고 저희가 직접 겪고 직접 본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9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화물차 휴게 시간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 이건 저희가 연초에 찍었었죠. 연초에 뭐가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무조건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연장 운행 시 운행 후 45분이 원래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보장, 그리고 1시간 연장 운행 시 30분 이상 보장. 그러니까는 이전보다는 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운행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이고 휴식은 좀 더 늘어난 것이고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 또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본인의 컨디션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서, 그리고 운행에 따라서 다른 거지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휴식은 있어야죠. 특히 이제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거리를 운전을 할 때 이게 그 시간을 러프하게 잡고 움직이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러프하게 잡지 못하고 촉박한 시간대에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면모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동감 많이 하실 부분들이 강릉 같은 데 가셨다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짐이 실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없긴 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죠.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짐을 싣기 위해서는 좀 빠듯한 시간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 3월 트럭 시장이 물동량이 늘어나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신차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차 판매량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수치가 굉장해요. 이게 거의 한 40%? 왜냐하면 40%가 좀 넘어요. 전년도 이맘때쯤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제가 얼어붙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추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은 택배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물량이 이제 터지고
터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물량 터지는 그 시점 와중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대기업들이 일을 하면은 이제 지입차주분들께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노후화된 것을 느끼고 바꾸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도 굉장히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호판에 지금 개수가 부족해서 번호판의 금액이 올라간 것도 이거와 똑같이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따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거기서 또 반대 의견이 또 나오기는 해요. 그거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메가트럭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메가트럭은 이제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국내 트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의 근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 법적으로 번호판의 그 개별 번호판이 톤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4.5톤까지만 개별 번호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4.5톤을 주로 생산하는 차들은 모두 다 메가트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가트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메가트럭이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명차라고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명차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다른 화물차들이나 이런 오히려 돈 더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 메가트럭을 돈 더 저렴하게 주고 오히려 메가트럭을 좀 더 오래 탈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성비인데 뭐 수리마저 딱히 필요하지 않은 뭐 당연히 뭐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메가트럭이 이제 뭐 세이굿바이다. 뭐 그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또 연초에 말씀드렸던 안전운임제 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뭐 픽스가 됐다기보다는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인 건데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1.93% 그리고 이제 뭐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5.9% 정도.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품목이 조금 더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아직 그 시범 운행 기간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확장을 시켜서 그 이제 뭐 카고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윙바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모델이죠. 카고 윙바디가 조금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차주분들께서 가져가는 수익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연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군보다는 뭐 카고나 뭐 일반 윙바디나 이런 차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섭섭하다. 뭐 그 정도의 의견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생각보다 좀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야간에 하는 운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도서 산간 지역을 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특수 화물을 실었을 때 그 비용이나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내용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잘 맞춰서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수익이 좀 더 좋지 않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고차 시세가 좀 올라갔다 라는 소식인데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계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외제차 브랜드들이 지금 차량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나 대우도 요즘에 주문 제작 방식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고차 시장에 영향을 끼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더불어 이제 신차를 못하니까 중고차라도 사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여파 때문에 이제 그 신규 고객분들께서 중고차로 많이 고개를 돌리시고 지금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호황이 아닌가. 그럼 시장에서 이런 데저런데 이제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다 보면 한 체감상으로 한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물차를 매매할 수 있는 큰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 주차장이 한 뭐 80% 정도 차 있었다. 지금 가면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네요. 보통 이제 그 중고 승용차나 아니면 중고차 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차들이 주차가 빽빽하게 돼 있고 2중 3중으로 주차가 돼 있고 어떤 차를 빼기 위해서는 뭐 거기서 이제 차를 두 대를 뺀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차를 빼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를 많이 판매를 했었고 그렇게 구매를 해왔었는데 지금 며칠 전에 또 화물차 그 중고 화물차를 위해서 이제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서 화물차 시운전이 가능했어요. 그 매장 내에서. 원래는 이게 불가능하죠. 차가 빽빽하니까 빼지를 잘 빼지를 못하니까 어려웠는데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네. 시운전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 정도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지. 좀 뭐 사전 예약하면 되지. 아니면은 뭐 번호표 좀 끊어놓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말씀드려 보면 파비스는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네. 최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최소 3, 4개월. 그러니까 네.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이 또 어쨌든 카고가 아닌 이상에는. 근데 또 미리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네. 제 능력으로 한번 능력껏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재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잡겠지만 어쨌든간 내가 신차로 해서 예약 구매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죠. 해외 브랜드는 이제 그냥 물음표고 그렇죠. 물음표 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배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니까. 매번 며칠 전에 또 수에즈 운하가 막혔기 때문에 그 여파도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는 최소한 3, 4개월. 근데 거기서 이제 차가 나온다. 근데 나는 카고가 아니다. 또 특장 제작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또 1개월 정도? 플러스 알파가 올리는 거죠. 그렇죠. 또 소모가 되고. 근데 그렇게 기다리실 분들이 이쪽 업계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빠듯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62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요번에 제주 4중 추돌된 그 차주분이 뭐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요 해당 업체에 관련된 분을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뉴스가 뜨기 전에 좀 소식을 듣긴 했어요. 그러세요? 네, 소식을 듣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아마 저도 이제 뭐 좀 찾아봐야 되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은 거라. 근데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중상 거의 대부분이 중상 아니면 경상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뉴스가 뜨고 나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 교차로 지점에서 화물차가 이제 거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차주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브레이크가 문제긴 해요. 그런가요?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또 뭐 또 너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게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화물차에는 브레이크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도 브레이크 안 잡혔어요라는 건 국가수에 의뢰를 해봐야 네, 그렇죠. 아마 이제 정확한 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차주분께서 얘기하신 거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았다. 인명사고가 좀 크게 났던 이유가 이제 그 퇴근길이나 뭐 하굣길 이런 시간대에 버스 2대를 연달아서 추돌을 했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주요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주요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심부가 되는 지역이 이제 제주시 안쪽에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화물차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사건이 터져야지만 조정을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솔고 외약한 고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또 제주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었고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어쨌든 차가 센터로 들어가기까지는 그 중심부 도로를 안 지나가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돼요. 시간 소모가. 그래서 화물차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누구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부상당하시고 지금 병원에 가 계신 분들이 좀 더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저희가 다음 달에 정확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에 관련된 소식인데 7번째는 경남 경찰 쪽에서 암행 순찰차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적재라던가 정비 불량, 과속이라던가 난폭 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화물차 위반 행위들을 조금 더 단속을 심하게 할 거다. 아마 이 제주도 관련된 거랑 조금 더 엮인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약주 좀 많이 하십니다. 기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적재 불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정비 관련된 거 절대 약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암행 순찰차가 돌아다닌다. 그 이제 간혹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 G70이죠. 뭐 그런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도망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다닙니다. 뭐 야간이라고 해서 안 걸리겠지, 새벽이니까 안 걸리겠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경남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 뭐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국에서 다 시행이 될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는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도로공사 쪽에서 AI 갖다가 AI로 이 화물차 적재 불량에 대해서 판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참 이거는 신기하게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물차가 같은 카고 트럭이라 하더라도 그 적재함 길이와 축간 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별마다 그게 다 다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카고 트럭이라 하더라도 적재함만 실는 게 아니거든요. 위쪽에 뭐 가대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기타 뭐 결박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거나 아니면 천을 씌워놨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은 분류 요소가 있을 텐데 네. 그것들을 다 과연 제대로 분류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당연 근데 시범 운행이긴 해요. 네. 시범 운행이긴 하고 앞이 아닌 뒷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잠깐 서보세요 정도가 되는 건데, 사람이 결국엔 나오는 거고. 그렇죠. 결국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직 이제 시범인데 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근데 저도 이제 이 팀장이 똑같은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좀 핫하게 반응하셨던 워킹카, 그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3회에 다 막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결국엔 당연히 톨게이트에서 이 중량 측정이 아무래도 들어가겠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카고 하시는 분들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제일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또 카고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결박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근데 솔직히 뭐 과정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예 하셔야지. 네. 하시는 게 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죠. 이제 되도록이면 걸리지 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주의하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마지막. 최근에 이제 계속 무료로 쓰던 카카오티 그리고 티맵이 곧 유료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예, 제가 한 찾아보니까 사용자가 대충 한 1,300만 명 정도 되더라고. 이거 대한민국 적어도 5명 혹은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쓰고 있다는 어플이거든요. 이거를 솔직히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전 네이버 지도를 씁니다. 네이버 지도 쓰고 있나요? 네. 네이버 지도도 유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이버에 큰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네. 제가 회사를 뭐 운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내비게이션을 운영을 해주던 회사들이 네. 유료화를 곧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자사 고객들까지도 다 금액을 낼 수 있도록. 원래 티맵이 기존에 유료였나요? 아니요, 이제 어쨌든 데이터라는 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무제한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쓰시는 분들은 초과되면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작동이 안 되나요? 작동이라기보다는 뭐 작동은 되는데 추가 요금이 더 붙어버리지 않을까요? 요금제 말고 또 더 이상 더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던가.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티맵이나 카카오티를 쓰시는 분들이 한 달이나 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메가바이트 정도로 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000원 돈 정도 됩니다. 그거를 현찰로 받겠다. 그렇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저희 왜 음악 스트리밍 하다 보면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잖아요. 영향이 가장 심하죠. 문제는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거의 안 틀어놓은 날이 있을까요? 아마 만약에 진짜 이거를 유료화 시키고 사람들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신흥 강자가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구글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물론 이제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겠지만 뭐 굳이 구글이 아니더라도 그런 무료 어플들이 항상 이럴 때마다 무료 뭔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특정 브랜드에서 런칭을 또 새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지켜두고 봐야 될 건데, 해당 업에 종사하시는 아까 뭐 카카오톡 택시라던가 이런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 넘버 3라고 이제 뭐 마지막 Q&A는 아직 없으니까 1회차니까 없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해주련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겨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좀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